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의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마다 사연을 즐겨 듣고는 했는데 오늘은 저한테도 기상천외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못지않게 저한테 일어난 일도 기가 막히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은 사실 온전히 저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고 제 친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제 친구를 임의로 자몽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몽은 어렸을 때부터 외모도 예쁘고 분위기도 청순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인성도 좋아 선생님들부터 시작해서 또래 친구들까지 자몽이를 싫어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예쁘다는 소문이 또 자자해서 동네에 있는 남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먼 동네의 남학생들까지 자몽이 얼굴 한번 보려고 늘 교문 앞에 줄을 서 있었죠. 자몽이는 정말 부족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도 부유해서 도시락을 싸올 때도 반찬이 늘 화려했거든요. 옷도 늘 단정했고요. 같이 하교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자몽이네 집은 동네에서 제일 크고 의사랑 변호사 부부가 살기로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어릴 땐 그런 자몽이가 부러워서 너희 아빠는 의사고 엄마는 변호사라 너무 부럽다 는 소리를 떡볶이 먹다가도 하고 숙제하다가 막히는 문제를 자몽이가 알려줄 때면 엄마 아빠한테 배워도 되니 너는 학원도 가해도 다 필요 없겠다. 나는 그런데 다닐 돈도 없어서 친구인 너한테 이렇게 염치 무릅쓰고 배우고 있으니 성공해서 다 갚을 테니 봐달라는 등 그런 소리를 하기도 했었네요. 그럴 때마다 자몽이는 얼굴을 붉히며 그런 거 아니라고 해줘서 자몽이는 겸손까지 갖췄다고 엄지를 치켜들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자몽이는 연예인보다도 더 우상인 존재였어요. 그런 자몽이를 좋아하는 남학생들은 많았지만 매번 사귀는 남자가 없어 눈은 꽤 높구나 놀렸던 날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 교생 선생님들은 자몽이에게만 유독 친절하게 굴어 어린 학생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흉을 보기도 하고 그 나이대 학생들이 다 그렇듯 첫사랑 선생님을 빼앗아 갔다며 자몽이를 시기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자몽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까지도 남자를 단 한 번도 사귀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했습니다. 성적도 아주 우수했으나 자몽이는 어쩐지 친구들이 가는 대학은 다 피하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시골 지방대학으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친구들끼리 너는 어디 대학 갈 거냐 물어봐도 웃기만 하던 자몽이가 갑자기 우리랑 동떨어진 곳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 그때 처음으로 자몽이에게 서운함이나 거리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자몽이는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학과 그 대학이 제일 유명하다 해서 내린 결정이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이해해달라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막막한 마음에 저희가 대학 이야기를 할 때 쉽게 끼어들지 못하고 듣고만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거다 하는데 자몽이를 어떻게 끝까지 원망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알았다. 비록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은 멀리 떨어지지만 계속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연락은 끝까지 하자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죠. 아예 만남을 정기적으로 가지자고 날도 정해두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여름과 겨울 2번은 만나자고 했죠. 그때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겨도 그날만은 절대 미루지 말자고 맹세에 맹세를 거듭하고 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자몽이는 대학에 가자마자 연락이 싹 끊겼습니다. 처음에 몇 번을 걸어야 연결되던 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결이 되지 않았죠.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전에는 한 친구가 급히 전화를 건 겁니다. 자몽이 번호 바뀐 것 같다고 혹시 너한테는 번호 안 알려줬냐고 주변 친구들이랑 지금 다 연락해봤는데 자몽이 연락처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더군요. 믿겨지지 않아 얼른 자몽이에게 전화해보니 저에게도 없는 번호라는 안내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한순간에 친구를 잃고 나니 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절반을 똑 떼어낸 것 같은 기분에 어떤 상실감 같은 감정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꼭 이별한 사람 같다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질투가 나려 한다는 말로 저를 위로해 주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몽이한테 화가 나거나 서운한 마음이 든다거나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었나 그런 생각보다 이 친구가 잘못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앞서더군요. 그래서 방학이 되어 본가에 내려가자마자 자몽이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한 번도 집에 놀러 간 적이 없었고 아줌마 아저씨도 만나뵌 적은 없었지만 그런 걸 제가 재고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모인 친구들과 함께 손을 꼭 부여잡고 자몽이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사를 간 거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만 했던 것 같네요. 무거운 마음으로 띵동 벨을 두어 번 눌렀을 때였을까요? 집에 일 봐주시는 분으로 추정되는 분이 나와 무슨 일로 찾아왔냐고 저희에게 용건을 묻더군요. 이 집에는 저희처럼 어린 학생들이 찾아올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의아해진 저희가 서로를 바라보다 아주버님께 여기 자몽이라는 학생이 딸로 살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갸우뚱하시며 자몽이? 자몽이? 하시더라고요. 역시 자몽이네 어머니 아버지까지 이사를 하셨구나. 가족 모두에게 무슨 일이 생긴 모양이다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뒤에서 우리 집에 다들 무슨 일로 오신 거죠? 하는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한눈에 보아도 기품이 줄줄 흐르는 아주머님께서 서 계셨어요. 그 옆에는 누가 봐도 어느 회사 높은 자리에 있으실 분 같은 아저씨와 그 두 분을 집까지 모시고 온 것으로 보이는 기사 아저씨와 검은색 반짝반짝 빛이 나는 긴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다들 분위기에 놀라 말을 어버버하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용기를 내어 여기에 살던 자몽이를 찾으러 왔습니다. 혹시 이 집 딸이었던 자몽이를 기억하시나요? 어디로 갔는지 아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자몽이를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도 거들었죠. 전 집주인 아주머니 아저씨께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니 여기는 몇십 년 전부터 우리가 살던 집이니 이사를 간 전주인이란 사람은 없다. 만약 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뜻하는 건데 우리는 자녀가 없다.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자봉이에 대해서는 잘 안다 말하시길래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눈알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덧붙인 설명은 그랬습니다. 자몽이가 어릴 때 누가 대문에 잘 키워달라는 메모만 남긴 채 버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냥 보육원에 보내려고 했으나 아이가 너무 예쁘고 또 엄마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일인데 모녀 사이를 생이별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자몽이를 키우게 되셨다고 해요. 아이가 없으셨지만 그렇다고 평소 아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몽이를 친자식처럼 키운 건 집에 오래 일해주었던 도우미 아주머님인데 그 도우미 아주머님이 서로 진짜 모녀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와 아저씨, 그 집의 주인 내외는 자몽이의 학비 같은 걸 보조해주는 형태로 지원을 해주실 뿐이었대요. 하지만 자몽이가 성인이 되어 더는 한 집에 같이 사는 것도 아니다 싶더랍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아이가 클 때까지 오지 않는 걸 보면 자몽이 엄마는 아이를 찾으러 올 생각이 없는 게 분명하다 결론 내리신 거죠. 좋은 사람으로 자몽이에게 그래도 남고 싶은 욕심에 서울의 유명 대학에 가라 대학까지는 학비를 모두 보조해 주겠다 말했지만 자몽이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것도 고마운데 그런 돈까지 받으면 자기는 대학교를 졸업해 진짜 어른이 되었을 때에도 스스로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 누군가에게 또 기대어 살게 될 것 같다고요. 그냥 지방에 내려가서 조그만하게 이 일 저 일 해보며 자기 한 몸 자기 혼자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선물로 이거라도 받으라. 당장 어디를 가더라도 먹고 잘 집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고 보증금을 주셨다고 해요. 자몽이만 보낼 수 없었던 도우미 아주머니도 함께 그 돈을 가지고 어느 날 인사도 없이 홀연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만 메모로 남긴 채로요. 그래서 주인댁 아주머니 아저씨는 이 아이 올 때도 작은 메모 하나로 오더니 갈 때도 이렇게 간다고 웃고 말았다고 합니다. 소식이 궁금해 본인들도 수소문을 안 해본 것도 아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소식 하나 들을 수가 없어서 들려주기 싫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나 말 못할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안부조차 전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생활을 지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더는 일부러 찾지 않았다고 해요. 그 길로 저희도 몰랐던 자몽이 가족 일에 대해 어안이 벙벙해 술 마시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세 번 모임을 가진 후에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엉엉 울었네요. 자몽이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아무리 어린 마음에 뭣도 모르고 부럽다 얘기한 거지만 자몽이는 그 말을 들으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얼마나 소갈이 했을까요? 겸손한 행동이다 생각했던 자몽이의 모습들이 사실은 겸손이 아닌 창피해서 그랬을 거다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져 한동안 자몽이에 대한 미안함에 고개를 들고 다닐 수조차 없었습니다. 다른 한 친구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자몽이가 간다던 대학 문 앞에 죽치고 앉아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아서라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했지만 주인댁 아주머님 말처럼 자몽이는 일을 시작한 건지 그 대학에 입학한 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거짓이다 아니다 해명하는 것 대신 자신을 아는 사람들로부터 떠나기로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친구들과 함께 자몽이가 먼저 찾아오지 않는 이상 우리가 억지로 숨어있는 애를 찾아내지 말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대학을 졸업해 회사에 취직하고 자기 사업을 차리기도 하고 결혼을 해 아이를 낳기도 하며 친구들과 함께 바쁘게 늙어가며 자몽이에 대해 잊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모이면 자몽이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했지만 그래, 야, 걔는 진짜 뭐하고 살까? 독한 지집애. 어떻게 해요? 아직도 연락 한 번을 안 하냐? 그런 말만 할 뿐 요즘 사는 얘기를 하기 더 바빴죠. 육아 얘기, 시댁 얘기, 남편 회사 얘기 등등이요. 그런데 자몽이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많이 놀랐냐고, 잠깐 얼굴 볼 수 있겠냐고, 다른 친구들은 말고 너만 따로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도 못하고 오랜만에 자몽이를 볼 생각에 신나서 한껏 꾸미고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르게 나갔지 뭐예요. 그런데 자몽이는 그동안 어떤 세월을 겪으며 지낸 건지 몰라도 본래 본인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손도 다 부르터서 그 예쁘고 희고 곱던 손이 할머니 손이 다 됐더라고요. 울컥 눈물이 차오를 뻔했지만 그냥 아이고 밖에 나오지 않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자몽이는 이런 분위기에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오랜만에 봐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건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본론만 말하고 가도 되겠냐 하길래 차마 얼굴은 못 보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3천만 원만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놀라 헉하고 고개를 드니 자몽이는 그 당시 교생 선생님과 저희 모르게 교제를 시작하였고 집주인 아주머니 말처럼 도우미 아주머님과 함께 지방으로 떠난 것은 맞으나 각자 살았고 그마저도 남자 때문에 서로 소원해져서 연락을 끊고 산다 했습니다. 교생 선생님이 일평생 자기는 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 지금껏 뒷바라지를 했다고 해요. 지금까지? 라고 물으니 아직도 교사가 되겠다고 아르바이트도 안 하고 회사도 취직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책만 펴놓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가 되지 않는 날은 울며 침대에 하루 종일 엎드려 잠만 자고 자기 아들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바보 만들어 놓고 이딴 거나 먹이니 애가 공부가 되겠냐고 으름장을 놓는 시어머니 수발까지 하느라 죽겠다고 하더군요. 그 둘에게서 떠나고 싶은데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해도 두 모자한테 돈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어디 푼돈 하나 모을 수가 없어 도망을 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한 번은 도망을 치다 들킨 적이 있는데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도망갈까봐 자몽이 방을 걸어 잠그고 시어머니가 문 앞에서 주무셨다고 해요. 자기 배고플 때만 문 열어주면서 밥 차리라 시키고요. 이렇게 사는데 자기를 죽지도 못하게 옆에서 달달 볶는 통에 진짜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인데 자기가 생각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애들은 부잣집 딸 자식으로 오해해서 티나게 다른 애들과 다르게 대하는 게 보였지만 너는 다 똑같이 대해줬기 때문에 지금도 다른 애들과 달리 편견 없이 자기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베풀 도움과 같은 크기로 도와주고 이해해 줄 것 같아 너만 보자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당장은 없지만 무보증 월세라도 구해서 당분간 먹고 살 수 있게끔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그러니 잘 정리하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몽이는 알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 어린 날 실수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무보증 월세방을 구해주고 먹을 거라도 좀 잘 먹으라고 가게에 있는 반찬 같은 걸 퇴근길에 싸다 주기도 하고 배달 음식 시켜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주변 일하는 사람 구하는 분들에게 자몽이를 추천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몽이는 그렇게 제가 있는 지역에서 조금씩 적응해 살아가더군요. 얼굴도 고등학생 때처럼 조금씩 환해지기에 친구들 만날 생각은 없냐 넌지시 물어보니 자기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자기가 느꼈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부잣집 딸이라는 인식으로 눈에 띄게 다르게 대했던 순간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지도 무섭고 겁나서 싫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몽이가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와 저한테 자몽이 어디 갔냐고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니 밤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픈 건가 싶어 집에 찾아가니 집에도 짐 하나 없이 깨끗이 싹 치웠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친구들과 만나자고 한 말이 부담스럽고 겁이 났는지 저한테서도 홀랑 도망가 버렸더라고요. 그런 부담을 주고 싶어 꺼낸 말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요. 그냥 외로워 보이길래 친구들도 만나며 조금 편하게 살자는 의미였는데 호련히 떠난 자몽이의 빈자리를 보니 미안한 마음 반, 서운한 마음 반이 앞섰습니다. 뒤늦게 친구들에게 사실 나 우리가 만나서 술 마실 때마다 보고 싶다 했던 자몽이 만났고 만나서 이런저런 일 있었다 하는 것도 웃긴 것 같아 아예 없던 일처럼 혼자 묻고 있어 보려고 애써 살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서 자몽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인댁 아주머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메모로 왔다, 메모로 떠난 그 아이가 메모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부고 알림으로요. 자몽이가 저를 떠난 시점에 암을 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병을 고백하는 게 저한테 아무래도 빚이 있는데 더한 빚을 지는 것 같아 미안해서 이런저런 설명 없이 호련히 떠나버린 걸 택했다. 편지에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치료가 잘 되어서 너를 다시 찾아가고 싶지만 아무래도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흘러 고생했습니다. 혼자 찍은 사진 한 장이 없어 몇십 년 전 졸업사진으로 영정사진을 하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미어지고 텅 빈 빈소를 보니 또 속상해 친구들을 불러 자몽이가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었던 분이 연락해 주셨더라고요. 마음은 잘 추스리고 계시냐 잠깐 만나서 얘기하자 해서 가니 통장을 쓱 내미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인이 정말 고마워했다 말하며 고인에게 빌려주셨던 돈을 갚기 위해 그동안 아둥바둥 살았고 그거 차곡차곡 모은 돈이 여기에 다 있다며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리 공을 세고 다시 세워도 3천만 원보다 더 큰 금액이 있어서 아무래도 내 돈이 아닌 것 같다고 고개를 저으니 자몽이의 친모가 자몽이가 죽기 전 찾아왔다고 합니다.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 당장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든데 둘이 같이 죽을 것 같아 너라도 좋은 집에서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 하며 준 돈이라며 자몽이가 그 돈을 저에게 다 주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살아서 다 쓰지도 못할 돈이고 어디 기부를 하는 것보다 평생 살면서 큰 빚진 저한테 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자몽이가 십시일반 조금씩 모았다던 돈으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은 자몽이 이름으로 부모가 없는 어린 학생들을 위한 재단에 기부를 해주었습니다. 친구가 하늘에서 보고 잘했다 칭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는 나쁜 시댁도 없고 좋은 엄마 아빠와 함께 행복하게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요.